저희 먼저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뒤에 쿠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희 너무 발표 듣고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실까봐 걱정의 말씀을 보내고 저희 구호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을지로의 맛집 장교빌딩, 장교빌딩의 맛집 을지로 맛집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이게 마지막 파이널 미션의 주제는 2021년 하나그룹의 브랜드 캠페인 기획학이었습니다. 앞선 PPT에서 봤듯이 주어진 오션은 총 3개였고 그 중에 저희 조가 선택한 주제는 2021년 하나그룹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내일 디지털 캠페인을 저희는 선택하였습니다. 네, 저희 조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을지로 맛집입니다. 을지로 맛집은 그 장교빌딩에 위치한 을지로 그리고 그 을지로의 특성에 기반하여 이름을 지었고 맛집 많은 을지로의 장교빌딩이 서있듯이 연고도 안에서 저희 조가 가장 매력있는 조가 되기를 희망하여서 을지로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을지로 맛집이 오늘 발표할 순서는 첫 번째 배경 및 이슈부터 시작해서 목표 역할, 캠페인 전략, 컨셉 및 메시지, 로드맵, 그리고 마지막 기대, 효과 및 결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이슈입니다. 배경 및 이슈에 앞서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하나그룹에서 진행한 캠페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내일 키우는 에너지입니다. 여러 상징적 의미를 지닌 태양의 모티브를 따왔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내일 키우는 에너지 캠페인 속에는 내가 그리는 내일의 태양, 그리고 TBC 광고 스크린 이벤트와 같이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컨텐츠, 그리고 주 연령층이 20대인 지역에서 진행된 서울의 에너지를 채우다와 같은 사회보험 활동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불꽃이다 캠페인입니다. 나는 불꽃이다 캠페인에서는 개인의 가슴 속 불꽃에 대한 사전적 정의,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감성적 요소를 활용하였고 그 불꽃을 통해 기업의 신념과 철학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족, 동료애와 같은 가치를 활용해 소비자의 공감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나는 불꽃이다 캠페인에서는 불꽃과 같은 열정이라는 의미에서 기반한 불꽃로드와 같이 TBCF에서 불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 부여는 의미에 맞춰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불꽃 공신 페스티벌 혹은 불꽃 트리와 같이 20대를 타겟으로 한 컨텐츠 역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지속가능한 내일 캠페인은 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의 가치를 강조하였고 하나만의 친환경 독자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하나그룹의 지속가능 경영 기업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이런 지속가능 경영 철학 혹은 독자 기술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 혹은 소비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탄소 발자국 프로젝트 혹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태양의 숲 캠페인에 더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과 같은 이벤트 및 컨텐츠가 진행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모든 컨텐츠가 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되게 완성도가 높은 컨텐츠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컨텐츠가 모였을 때 하나로 연관되지 않은 듯 하여서 저희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의 공통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저희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내고한 강의 혹은 명품 배우 임시완 아니면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과 같은 개개인이 정말 훌륭하였지만 강의와 임시완이 제국의 아이돌로 들어왔을 때 혹은 류현진이 선발투수 나와서 하나 이글스 경기를 하였을 때는 그 개개인의 출중한 능력이 반감되거나 없어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 그룹의 캠페인으로 들어간다면 콘텐츠별로 상이한 의미에서 그 연관성의 부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콘텐츠는 불꽃을 예를 들자면 각각 콘텐츠별 안에 있는 불꽃은 좋았지만 그 불꽃이 어쩔 때는 따뜻하고 어쩔 때는 열정으로 들어가서 그게 서로 연결되지 못했고 그래서 초기에 한 콘텐츠에 지속되었던 관심이 그 옆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한자가 봤을 때 이게 큰 한 캠페인으로 보이지 못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재의 의미가 연결고리로 작용한다면 이 모든 콘텐츠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흐름, 하나의 캠페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표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보았듯이 하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구독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쉽게 본 점은 연관성과 공감 측면에서 문제점을 잡았습니다. 하에서 다가오는 2021년 하나 그룹 전반적인 캠페인에 대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캠페인 한번 유입된 사람이 계속 우리 캠페인 풀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것이 저희 이번에 지향하는 점입니다. 네, 장면으로 들어보죠. 2019년 하나 그룹에서는 처음으로 지속 가능 경영 철학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올해는 환경적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지속 가능 경영 철학을 말하였고 올해는 환경적 기술로 지속 가능 경영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모먼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까요? 바로 저희는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인사이트를 본 결과 2021년에는 지속 가능성 키워드를 선점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0년 지속 가능한 내일 캠페인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의 답변은 네, 바로 이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정의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내일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일을 만드는 내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만들다의 세 번째 정의, 새로운 상태의 이루어내다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내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하나의 당신이 내일도 꿈꿀 수 있게 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MZ세대한테 집중적으로 타겟을 할 것인데요. 네, 이제부터 왜 MZ세대에 대해서 타겟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주조에서 MZ세대의 간략히 설명을 한 것 같아서 넘어가고 네, 중요한 거는 이런 MZ세대가 생산과 소비 능력이 가장 좋은 세대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연구도 함께하고 있는 대학내리에서 MZ세대의 특징을, 트렌드를 정의한 장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런 다양한 세그먼트를 정의를 하였고 이 중에서도 브랜드 관심도, 컨텐츠 재미의 중요도, 지속 가능한 인지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세그먼트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서 배경과 목표와 이제 타겟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그럼 너희 을지로 맞추면 어떤 컨텐츠를 가질 건데 저희도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타 기업의 이제 캠페인에 대해서 이슈를 좀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현대카드의 디지털 러버인데요. 디지털 러버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크러쉬 뮤지션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였고 이게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콘텐츠로서 소비자들한테 공감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피플 캠페인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네, 이제 시몬스인데요. 시몬스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좀 유명한 가구 업체죠. 근데 가구 업체에서 오프라인 파워스토어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슬로건이 뭐냐?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에는 침대가 없습니다. 이게 가구 전문 업체인데 침대가 없다. 이러면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지 않음으로써 약간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 광고 선정비를 많이 쓰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매출이 급증하였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유입 요소와 필요와 이제 디지털 측면에 소비자가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요소 등 이제 타사의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기획한 전체 캠페인을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1년 캠페인 타임라인입니다. 아무리 광고를 열심히 펴도 기업이 어려운 얘기만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더 이상 MZ세대들은 그 브랜드를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유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이어질 캠페인에 대한 주목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한 첫 번째 콘텐츠 바로 스피노자 사과나무 광고입니다. 스피노자는 말이죠. 나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거기 이 유명한 문장에서 시작한 하나의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넌 뭐 할래?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네이버 배너 광고,
유튜브 배너 광고, 카카오톡 배너 광고를 태울 예정입니다. 이 배너 광고와 동시에 한 디지털 영상 광고인데요. 하나가 스피너저가 말한 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건데 넌 뭐 할래? 라고 묻는 하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내일 단 하루만 남았다면 당신은 무엇 하고 싶은가? 당신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한화. 이렇게 첫 번째 디지털 광고를 마무리합니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 유입 전에 높은 주목도와 관심도를 위해 재밌는 티징 형태 범퍼 광고 형식으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사과나무라는 워딩에서 나무에서 착안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태양의 숲 어플과 연계한 콘텐츠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태양의 숲 어플 안에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 맵 중에 사과나무 맵을 추가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콘텐츠와 함께 진행되는 마이크로 사이트인데요. 마이크로 사이트를 하나를 파서 넌 뭐 할래? 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내일 단 하루만 남았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소소하고 소중한 일상을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상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하여서 하나 그룹 자체적으로 선물을 줄 수 있는 콘텐츠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식사하기라고 응모했던 사람이 당첨이 된다면 하나 갤러리아에 입점된 음식권 이용권을 부여하는 등의 콘텐츠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 영상 광고는 이 마이크로 사이트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콘텐츠인데요. 이렇게 정연의 지속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퍼스널 타겟팅한 영상 광고로 이미지화될 수 있게 했고요. 한화가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이 살고 싶었던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속 가능한 괄호, 이 괄호 안에는 빠르게 일상의 워딩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학식 먹기, 한강에서 치맥하기 등 여러 가지 일상 키워드를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내일, 이 화면이 나오면서 나레이션으로 당신이 걱정 없이 괄호를 채울 수 있도록 당신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한화. 이렇게 다시 한번 한화가 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영상 광고를 태웁니다. 이 부분에서 집중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의 지속 가능한 괄호라는 크리에이티브인데요. 저희는 앞서 2021년에 지속 가능한 내일을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에 일상이라는 키워드를 부여했는데요. 부여함으로써 내가 꿈꾸는 일상을 하나가 도와주겠다. 계속 이런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지속 가능한 괄호라는 크리에이티브를 적극 활용한 두 번째 디지털 영상 광고인데요. 빠르게 지나가는 괄호를 채우는 순간들입니다. 이 괄호를 채우는 순간들은 취업 이력서 작성이나 시험지 괄호 등 굉장히 저희가 살면서 채우기 어려웠던 괄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레이션으로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마주하는 괄호, 당신의 내일은? 이라며 소비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괄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 일상의 워딩을 보여줍니다. 5천만 국민이 있으니 이 괄호 안에는 5천만 개 이상의 일상의 키워드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는 지속 가능한 괄호 내일, 그리고 이 내일이라는 워딩이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당신이 걱정 없이 괄호를 채울 수 있도록 당신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한화. 이렇게 두 번째 광고가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지속 가능한 괄호라는 크리에이티브를 디지털 영상 광고 말고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TV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하나TV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게 바로 하나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저희는 하나 브이로그, 기존의 하나 브이로그 영상에 저희 캠페인을 결합할 생각입니다. 그 하나 브이로그에 나오는 직원들 모두 MZ세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MZ세대가 공감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지속 가능한 바로 크리에이티브를 영상 클로징에 사용할 건데 이제 제가 예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분이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소혜 씨인데 소혜 지속 가능한 PT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바로 스케줄러. 이거는 친환경 스케줄러고 심플하게 전화를 해봤고요. 갑자기 스케줄러가 왜 나와?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스케줄러 판매 공간을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인 하나인인데요. 체험 사이트랑 경력 맞고요. 혹시
연고대 2기 지원 서류 마지막 문항 기억나시는 분? 지훈 오빠. 네, 맞습니다. 하나를 사람에 비유한다면인데요. 저는 그렇게 그 하나가 사람이라면이라는 생각에서 도출해서 하나가 사람이라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취향을 가졌을지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의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위치는 성수동 힙플레이스인데요.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시몬스 팝업 스토어가 열린 곳이기도 하고 여러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 공간입니다. 성수동은 MZ세대가 많이 찾는 동네인데 성수동 놀러 가보신 분? 아, 너무 힙해. 너무 멋있어요? 일단 네, 성수동 근데 가면은 막상 뭐 하나요? 밥 먹고 카페 가고 서울숲 가서 사진도 찍다가 할 거 없죠. 사실 콘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수동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팝업 스토어를 많이 들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앞선 디지털 캠페인에서 유입되지 않았더라도 그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는 사람이 캠페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할 생각입니다. 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포스팅에 의하면 Z세대의 46.1%가 식음료를 구매할 때 환경, 동물, 기후, 긍정력 등의 신념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좋아요. 네, 저희는 이런 소비 문화 공간을 만들려는 생각이고요. 하나인의 식탁, 하나인은 뭐 먹을까? 육류 소비를 지향하는 하나인의 식탁을 챌린저 업체와의 협업으로 구현해내고 그 다음에 뭐 프라이파, 파타고니아 다들 아시죠? 이런 브랜드는 굳이 소비하지 않더라도 이 브랜드가 있는 곳은 다들 찾아가잖아요. 이런 하나인의 옷장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스케줄러 기억나시죠? 스케줄러로 하나인의 책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디지털 캠페인의 홍보 채널인데요. 저희 디지털 캠페인의 홍보 채널 5가지로 요새 핫한 영상 플랫폼이 카카오TV, 그리고 기존의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와 네이버TV. 요새 코로나로 MZ세대 OTT 서비스를 이용한 영상 콘텐츠 시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시즌과 티빙 같은 비구독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콘텐츠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 장표 하나로 어떻게 소비자가 유입될 수 있는지를 인지, 각인, 확산의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 4화에 걸쳐서 진행되는 스피노자 사과나무 광고를 배너와 범퍼로 띄워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검색을 하거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당해서 스피노자 사과나무 컨텐츠를 노출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흥미도에 따라서 관심과 흥미가 있었던 소비자들은 본격적으로 저희 캠페인에 유입이 됩니다. 혹은 무관심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플로우에 유입된 소비자들은 하나 마이크로사이트 응모를 통해서 하나 브랜드에 집중할 수 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바이럴할 수 있습니다. 하나데이즈 페이스북 팔로워가 200만이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인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바이럴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응모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 브랜드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을 만드는 기업은 하나다라는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당하고 한 번 내가 참여함으로써 저희는 3가지의 소비자로 나눠봤는데요. 높은 관심도와 하나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소비자, 그리고 기존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태도 변화가 없는 소비자,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소비자입니다. 이 부분은 전략을 재구성하거나 소재를 변경함으로써 다르게 유입을 시켜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이 2가지 그룹은 앞으로 진행될 지속가능한 괄호를 활용한 여러 디지털 광고와 하나인 팝업 스토어에 유입될 수 있는 소비자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캠페인에 대한 반응으로 응모하거나 공유하거나 해시태그에서 바이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디지털 매체 안에서 하나라는 이미지를 이해하고 하나가 어떤 기업인지 받아들여졌다면 본격적으로 몸소 체험하는 하나인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하나의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이미지를 가져갔다면 또 다르게 시작하는 하나의 캠페인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처음에 그 스피노자 사과나무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지 못했던 소비자들은 성수동에 놀러가서 드랍바이 형식으로 하나의 팝업 스토어에 들어가서 하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면 또다시 다른 캠페인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저희의 컨텐츠와 그 컨텐츠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고 유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기대효과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및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발표의 도입부로 잠시 돌아보자 합니다. 저희가 추구한 2021년 하나의 목표는 지속가능성 키워드 선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선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는 지속가능한 내일에 내일을 정의해야 할 때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로 사이트, 디지털 광고, 그리고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였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정량적으로 설계해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마이크로 사이트의 경우는 광고의 조회수, 사용 응모수, 사용 공유 건수라는 세 가지 수치를 설정해 보았는데요. 우선 광고 조회수의 경우 타 B2B 그룹인 SK 하이닉스의 범퍼 광고 조회수를 차용하여 약 2만 회의 기대치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사용 응모수의 경우에는 자사의 이전 공모 사례였던 불꽃 릴레이의 누적 응모 사례를 사용하여 약 15,000회의 응모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광고인 유튜브 광고입니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광고다 보니 조회수, 댓글수, 그리고 좋아요 수로 기대치를 설정해 보았는데요. 자사가 이전에 실시했던 지속가능 에너지 영상과 타사의 영상들을 사용하여 약 10,000회의 조회수, 20개의 댓글, 그리고 40개의 좋아요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인 한화인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우수 사례였던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의 수치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누적 방문객 3만 명, 그리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게시물 1만 건 이상을 목표로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 을지로 맛집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통해 2021년 하나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은데요. 첫째로 마이크로 사이트를 통해서 20대 소비자층에게 한화의 내일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그들이 느끼는 그룹과의 접점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광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내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의 삶에서 지속 가능한 내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통해 MZ세대의 오프라인 체험을 통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하나그룹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향성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목표처럼 한 번 캠페인 내에 유입된 풀이 지속적으로 그 캠페인 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의 연결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내일을 만드는 내일.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캠페인의 방향성을 통해서 저희는 MZ세대에게 다가가고 인식되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당연하게 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통해서 2021년 하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크게 그동안 4가지 미션을 수행해 왔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 모든 미션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 연구대 2기 여러분, 그리고 사내 연구대 여러분, 저희가 처음 만났던 발대식으로 잠시 돌아가고 싶은데요. 한화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발대식에 들었던 말 중에 다음의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한화라고 하면 불꽃놀이 혹은 한화 읽을 수밖에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화 연구대가 된 오늘 저는 빛이 들어오는 최초의 백화점의 갤러리아임을 알고 세상을 돕는 생물성 플라스틱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 브랜딩을 통해 하나의 다양한 계열사를 알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내일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는 어떻게 남았을까요? 하나의 그리고 우리의 지속가능한 내일은 어떻게 채워져 나갈까요? 하나와
저희 지속 가능한 내일을 저희 을지로 맛집도 함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을지로 맛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보내주신 일주일 와주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일단 지속 가능성이랑 캠페인을 연계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소개해주셨던 팝업 스토어는 이제 앞에 소개해주셨던 지속 가능한 내일이랑 좀 별개의 캠페인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그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가장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저희가 우선 팝업 스토어를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MZ세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지금 연보들을 하고 하나를 잘 알아서 왜 하나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모르지란 생각을 하지만 그 고민에서 나왔던 결론이 닿지 못했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 세대 MZ세대가 어떤 형식의 프로모션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가장 핫한 것이 오프라인 스토어라는 게 첫 번째 저희의 결론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스토어라고 해서 사실 하나가 B2B 기업이다 보니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오퍼해 줄 수 있는 프로덕트가 사실 없더라고요. 저희가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방사능 좀 갖다 놔볼까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꼭 물건을 보이지 않아도 소비자한테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놀러만 갔는데도 아 하나가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하나가 이런 애였구나 라는 인식 정도를 심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에게 하나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속 가능성과 하나의 팝업 스토어의 연계성은 저희가 연구도 활동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텀블러를 하나 사서 오래 쓰고 버릴 옷을 1년을 더 입고 에코백을 자주 사지 말고 에코백도 자주 쓰고 육류 식사보다는 채식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자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MZ세대들이 팝업 스토어에 가서 지속 가능한 내일을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상기시킬 수 있고 그 앞에는 설명이 안 들어갔지만 샐러드를 컨설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워딩들을 다 넣어놓을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채식하는 것도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의 팝업 스토어도 지속 가능성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게, 그 사과나무를 활용해서 내일 하루만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개개인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획하신 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각자의 내일을 하나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내일을 하나가 어떻게 도와드린다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게 목표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요. 하나가 어떻게 일상을 도와주겠냐 이러한 질문이셨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건 생각보다 우리가 내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다. 정말 바빠서 부모님과 식사를 못하는 부분 그리고 그냥 친구들과 한강 가서 노는 거 하다못해 과제를 하러 가는 것까지 내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 내일이 당연하게 있을 것 같냐는 물음도 함께 내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나 내일 오면 과제해야겠다. 과제 내일 오면 과제 진짜 시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정작 그 내일이 진짜 있을 것이냐는 전제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상기시켜주면서 연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설계했던 이벤트로 좀 좁게 보면 저희는 이제 사연을 좀 저희가 실현시켜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어머니와 여행을 가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하나가 그 여행을 도와준다던가 라는 식으로 우선 저희가 설계했던 이벤트는 그렇게 좁은 내용이었고 저희가 그 이벤트를 넣었던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하나가 했던 광고 중에 제일 좀 제 마음을 울렸던 말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였거든요. 우리가 내일이 너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내일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걸 좀 인식시키고 싶어서 스피노자를 인용했었고 하나가 그 내일을 사실 저희가 앞서 말한 이벤트처럼 꼭 좁은 의미에서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넓게 봐서 하나가 오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는 길이고 하나가 뭐 그 방사능 분리를 뭐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내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꼭 그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더라도 당연하지 않은 내일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해주신 일제로 마치기